정인의 편인이 투관한 경우를, 정인이 있는데 편인이 배합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인과 편인이 둘 다 있는 경우를 혼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성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고 학습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성이 혼잡이 되면 진로와 적성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정인은 공부를 잘하는 육신인데 정인이 있고 또 편인이 있으면 관을 설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정관을 설하니까 편인이 있으면 정관을 설하거든요. 그러면 관이 설이 되기 때문에 항상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더라도 정인도 있고 편인이 있고 정관을 설하는 사람들은 대기발령을 받을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정관이라는 것이 정당한 권리, 내가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인데 편인이 그 정관을 설하면 그 정당한 권익을 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수여를 받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정당한 권리를 베풀어 주어야 할 정관이 설됐으니까 나에게 주어야 할 정관 공급자가 불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이 편인을 보면 내가 받는 것에 불평등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복이 없어진다, 내가 받을 복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편인이 혼잡이 되면 정당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비교를 당하고 나서 나는 조금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열심히 노력을 안 하는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의 반을 가져간다. 정인과 편인이 혼잡되어 있으면. 그러니 정당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둘째 아들이어서 또 내가 딸이어서 아니면 저들의 족벌체제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정당한 거를 내가 가져야 하는데 내가 비교를 당하고 내 공급자가 상황이 나빠지고 불량해져서 내가 가질 걸 제대로 못 받고 내가 받을 복이 없으니 굉장히 정신적인 괴로움이 크고 또한 나에게 일어나는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편인을 통변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인은 부모의 좋은 것을 물려받아요. 근데 편인은 부모의 나쁜 것을 물려받습니다. 부모가 잘못한 것, 부모가 나쁜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버님이 무슨 암이었다. 그러면 편인이 천간에 있는 사람은 아버님의 나쁜 병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부족한 점, 부모의 단점, 부모의 잘못이 나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편인이에요. 그래서 편인은 부모의 단점, 잘못된 점을 내가 물려받는 것도 편인의 하나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연, 편인이 나의 과거의 인연에 의해서 잘못이 드러나고 내가 그걸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정인이 있고 편인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정인과 편인이 둘 다 있으면 또한 판단력도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 생각할 때도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정인의 생각과 편인의 생각이 정반대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어젯밤의 생각이 달라지고, 이게 정인과 편인이 다 있어서 항상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에 갈등을 겪는 것이 또한 일반적인 정인과 편인이 있는 그런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주를 한번 볼게요. 사주는 갑인, 임신, 의류, 병자 해서 이분은 이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을목이 신월에 임수가 투관했어요. 그래서 정인격입니다. 정관으로 봐도 되는데 정관으로 보면 재성이라는 상신이 있어야 되는데 재성이 없고, 정인으로 보면 정관이라는 상신이 있어서 또 정관격으로 보고요. 정인격으로 보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신자가 삼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인격은 정관이 상신이죠. 그래서 정관을 상신으로 쓰고 이 월주가 관인상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인격이 정관을 만나 관인상생하였습니다. 그럼 일단은 정인격으로 성격이죠. 그래서 관인상생을 해서 정관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관이 있어요. 네. 상관이 있고 그러면 정인이 상관을 폐인하죠. 그러면 그냥 관인상생은 정관에서 임무를 부여받는데 관인상생을 하고 상관 폐인이 있으면 자격을 갖춥니다. 국가 자격증을 갖추고 특별한 교화, 특별한 훈육의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 상관 폐인이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특별한 임무가 교사인데요. 교사인데 이분은 보건교사입니다. 예, 보건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정인격이 관인상생하고 상관폐인 했는데 편인이 혼잡입니다. 근데 이게 지지에 있어서 편인이 역할을 안 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신자가 삼합을 해서 신자 해서 편인이 정인과 혼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이 여기에 설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여기 겁재가 태왕하죠. 겁재가 태왕해서 또 인성을 설합니다. 인성을 설하니까 인성을 설하니 더욱더 관설이 심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 겁재 때문에도 인성이 설되고 관이 설되고 그래서 정인격이 정관 상신이 계속 설되면서 또한 편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편관을 만나면 이 편관이 어디에 있든 임무가 중첩됩니다. 그러니까 정관의 임무도 해야 되고 편관의 임무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인격이 편관이 있으면 정관의 임무 이외에도 전공의 변화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외근 업무를 맡을 수 있고 그리고 정관의 임무 이외에 특수 임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편관의 임무는 어떤 것이냐? 정관은 딱 정해진 일. 교사면 가서 일주일에 몇 시간 무슨 과목만 딱 가르치고 뭐뭐만 하면 되는데 편관이 있으면 그 편관의 임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특수한 임무, 변화가 무쌍한 임무, 쉽지 않은 힘든 임무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특수임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월에 임수가 투관하여 정인격이 정관이 있어서 관인 상생을 하여 관의 임무를 부여받았고 상관이 있어서 정인이 상관 폐인하여 특수한 자격증을 가졌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편인이 관을 설하는 현상이 있고 또한 편관이 있어서 임무가 중첩된다. 그래서 전공이 변화할 수도 있고 외근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특수한 임무를 할 수도 있고 변화무쌍한 임무를 하는 것이 편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의 억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고요. 네, 이 사주는 정관이 상관에 의해서 약합니다. 또 편인에 의해서도 설됩니다. 쇠해졌죠. 그러면 이게 정관이 약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쓸게요, 여러분. 그러면 정관이 상관에 의해서 약해졌으니까 강자는 상관입니다. 상관이 강입니다. 그러면 억용신은 이 상관을 제해야 하니까 억용신은 정인입니다. 정인이고요. 그럼 부용신은 정관을 보좌해야 되니까 재성이에요. 그러면은 재생관으로 정관을 계속 살려야 하는데 사주원국에 재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억영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직업 경쟁력은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있지요. 근데 재성이 없으니까 부용신은 뭐냐면 안정적인 가정과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용신이거든요. 그래서 부용신이 없으니까 가정의 안정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억용신과 부용신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관설이 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운을 보면요. 이렇게 재성운이 이렇게 20년을 삽니다. 그러면 재성운의 재생관을 하겠죠. 이제 재성운이 딱 지나자마자 지금 정묘대운을 살고 있는데 재성운이 딱 지나면 제가 사라지잖아요. 재성운이 지나자마자 관설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재성운이 지나자마자 정묘대운의 남편이 사망하였어요. 심장병으로 사망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아이들이 되게 몸이 약하니까 남편이 계속 심장이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 검진을 받았는데 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랬는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뭐 사진 찍고 뭐 하고 했는데 그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진단받았던 병원에 가서 봤더니 부정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병원 의사 믿을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이 이제 2번이나 심장이 아프고 숨쉬기가 막 힘들고 이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때도 이게 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랬으니까 뭔가를 문제점을 발견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이 관설이 사주팔자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의 탓은 아닌데도 이렇게 병원에 2번이나 갔는데도 관설이니까 세상 일이 나에게 이렇게 유리하게 돌아가지가 않는 것이죠. 병원에 2번이나 갔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혜택이라고 할까 제대로 관이 역할을 못 해줘서 이제 이분의 남편이 돌아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관설이 심하니까 세상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주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있는데 편인이 있고 관설이 일어나면 굉장히 힘겹게 무섭게 관설이라는 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나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어야 할 관이 불량해진다. 또 이렇게 재성이 거기다가 또 없으니까 재생관이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설이 일어나서 내가 불리한 상황, 힘겨운 상황을 맞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